1929년 미국 대공황은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는 폭발적 붕괴였습니다. 미국 주가는 90%나 폭락했고 은행 수천 곳이 파산하며 실업자는 1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충격은 유럽으로 이어져 독일에선 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극단주의가 급부상하며 나치당이 정권에 도달했습니다. 일본도 수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군부가 국가 운영을 장악했습니다. 미국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경제를 재건하며 위기를 극복했지만 독일과 일본은 팽창과 재무장에 집중하며 전쟁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대공황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세계를 2차 세계대전으로 밀어넣는 거대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시기별 챕터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식의 흐름 시작합니다. 제1장 미국의 뉴딜 때 독일의 재무장. 대공황 이후 미국은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고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국가기관 WPA를 통해 약 850만 명을 고용했고 CWA를 통해 약 400만 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TVA 덕분에 미국 남부는 대규모 전력 공급망을 갖추며 전력 생산량이 몇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회복이 아니라 재무장을 선택했습니다. 히틀러는 집권 직후 국방비를 1933년 GDP의 1% 수준에서 1939년 GDP의 23%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평화국가가 아니라 전쟁국가의 수치였습니다. 독일군 병력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제한된 10만 명에서 1939년에는 약 450만 명까지 증가했고 전차는 한 대도 없던 것이 3,900대, 군용 항공기는 4,000대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같은 시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2장 미국은 참전 전부터 전쟁을 움직였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전쟁은 시작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의 흐름을 직접 바꾸는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무기대여법입니다. 미국이 1941년부터 45년 사이 연합국에 제공한 물자는 총 501억 달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7천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은 313억 달러, 소련은 111억 달러, 중국, 프랑스 기타 연합국이 77억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소련의 경우 미국의 물자 지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에 무려 40만 대 이상의 트럭을 보냈고 이는 소련군 전체 차량 중 절반 이상이 미국산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고속도로도 인프라도 부족했던 소련에서 미국 트럭은 전선을 연결하는 혈관 역할을 했고 전쟁 후 소련군 공식 보고서에서도 미국 차량 없이는 독일을 상대로 승리할 수 없었다라고 명시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소련에 약 14,800대의 항공기, 대량의 식량, 알루미늄, 자동차 연료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참전도 하기 전에 전쟁의 절반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3장 110분 동안 벌어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피해 진주만.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 일본군 353대 항공기가 진주만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공격은 약 110분 동안 이어졌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미국은 역사적 타격을 입습니다. 사망자는 2,403명, 부상자는 1,178명에 달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핵심 전력인 전함은 8척 중 4척이 완전히 침몰했고 나머지 전함도 대부분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기지 내 항공기는 188대가 파괴되고 상당수는 이륙조차 못한 채 경납고에서 그대로 불탔습니다. 일본은 미국 태평양 함대를 최소 1년에서 2년은 무력화시켰다고 판단했지만 결정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은 우연히도 그날 진주만을 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미국을 완전히 깨웠습니다. 다음날 미국은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고 독일, 이탈리아도 곧바로 미국에 선전포고하며 미국은 단숨에 세계 최대 양면전 전쟁에 뛰어듭니다. 제4장 미국이 일본을 압도한 산업력의 전쟁,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은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미국 대 일본, 사실상 양국 단독의 전쟁이었습니다. 1942년 6월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의 흐름을 뒤집은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전투에서 자신들이 가진 주력 항공모함 6척 중 4척을 잃었고 약 330대의 항공기와 함께 경험 많은 조종사의 약 75%를 한 번에 잃습니다. 숙련 조종사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만들 수 없는 전력입니다. 이 손실은 일본 해군이 사실상 재건 불가능한 타격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 시기부터 압도적 생산력을 바탕으로 전쟁의 무게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1943년부터 44년 사이 미국은 전투기만 9만 대 이상, 항공모함은 20척이 넘는 규모로 생산했고 잠수함은 200척 이상을 생산해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생산량은 미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과달카날 타라와 마리아나, 사이판, 괌, 필리핀, 이오지마, 오키나와 등 태평양의 주요 섬을 하나씩 점령합니다. 이 모든 작전의 중심은 미국이었습니다. 연합전이 아니라 미국 단독전에 가까웠습니다. 제5장 독일을 무너뜨린 진짜 트리거 미국의 상륙. 유럽에서는 독일이 동부 전선에서 소련군 약 8천만 명과 대규모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전체 사망자의 약 75%에서 80%가 동부전선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그곳은 거대한 소모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부전선의 판세를 바꾼 것은 1944년 6월 6일 미국이 주력으로 참여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이날 연합군 약 15만 6천 명이 프랑스 해안을 향해 나아갔고 그중 미국군은 약 7만 명에 달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상륙작전에는 5천 척이 넘는 상륙선, 1만 1천 대 이상의 항공기, 수천 대의 전차와 차량이 동원된 역사상 가장 큰 해상작전이었습니다. 독일은 이 상륙을 막지 못하며 서쪽 방어선이 무너졌고 동쪽에서는 소련이 밀고 들어오면서 독일은 양쪽에서 압박을 버틸 수 없게 됩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은 결국 항복합니다. 제6장 전쟁을 단축시킨 미국의 선택 핵투하. 독일이 항복한 뒤에도 일본은 전쟁을 지속하려 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본토에 상륙할 경우 미군 사상자가 최소 40만 명, 일본 전체 사망자가 100만에서 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군부의 예측이 나오자 미국은 전쟁을 빠르게 끝내기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은 즉시 수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사망자는 시간이 지나며 7만에서 1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두 번째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추가로 4만에서 8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충격과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까지 겹치면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제7장 전쟁 후 세계 질서를 설계한 단 하나의 국가 미국. 전쟁은 총선과 폭격으로 끝났지만 그 이후의 세계는 숫자와 구조로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 미국은 세계금 보유량의 약 65%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 산업 생산의 약 50% 이상을 담당하는 세계 최대의 산업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유엔을 만들었고 IMF와 세계은행을 설립했으며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달러를 금과 연결해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었습니다. 유럽은 폐허였고 일본은 국가 기반 자체가 붕괴했으며 소련은 2천만에서 2,700만 명의 희생을 치른 상태였습니다. 그 모든 국가가 미국의 경제력과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때부터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의 구조로 재편됩니다. 제8장 현대 미국을 탄생시킨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누가 이겼는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전쟁 이후의 세계는 누가 설계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미국입니다. 전쟁 이전의 미국은 강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전쟁 이후의 미국은 세계 질서를 만드는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국제 구조의 대부분은 바로 이 전쟁에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틀 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세계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국가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고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견제하며 차갑고 긴 냉전의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국제 질서와 경제, 기술의 방향까지 이때 결정됐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핵경쟁, 첩보전, 이념 충돌로 이어지는 냉전 시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번 넘어가 보세요.